젊은 사람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은 단백질 필요하거든요. 산양류 단백질 좋은 거 아시죠? 특별히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연구 개발한 건데요, 조선제약에서 내놨습니다. 최고급 산양류인데요, 이봉규TV 구독자님들께 50% 파격 할인합니다. 080-710-5555로 전화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엄선해서 애국기업 그리고 좋은 제품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유럽에서 온 편지인데요, 한국 근무를 마치고 돌아간 유럽 기자가 한국 친구에게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제목이요, 한국 사람들은 정신이 죽어가는가? 퀘스천마크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 글을 쓰는 나 자신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역과 문화는 다르지만 한 사람의 평범한 세계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이 말을 하고 싶다. 한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배가 아프고 뒤틀리는가? 최근 한국에서 전해온 소식은 한국의 한 여학생이 미국의 하버드, MIT 등 유수한 명문대학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는 자랑스러운 뉴스가 전해졌다. 그런데 충격적인 뉴스는 이런 우수한 학생의 대학 입학을 취소해달라고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 대학에 메일을 보냈다는 뉴스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난 정말 한국인들은 뇌가 없는가 아니면 정신이 죽었나 싶을 정도의 순간적인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 학생은 고등학교 내내 만점을 받은 수재라고 한다. 그리고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도 만점을 받았다고 한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자기 나라 학생의 탁월한 성적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심술을 부리는가? 이게 한국인의 민족성인가? 한국 사람으로서 그 학생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은가? 그런데 입학을 취소해달라고 미국 대학에 연락을 취했다니, 그런 한국 사람들은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적인 것인가? 진정 배가 아픈가? 아니면 열등의식으로 스스로 컴플렉스를 느끼는가? 한국 친구가 한 말 중 불유쾌하나 인상적인 말이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남이 잘 되는 배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다. I can stand being hungry, but I cannot stand having a stomach ache that works well for others 라고 하는 표현이다. 이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한국 속담과 같은 것으로 한국인들의 정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민족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 한국은 정신적, 의식적 면에서 선진사회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선진국은 돈의 크기나 입고 있는 옷, 차량, 집의 크기, 먹는 음식,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생각이나 가치와 수준으로 사회, 다른 사람들이나 사물, 세상을 보고 있는가 하는 의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유럽의 지식인이나 학생들, 직장인들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알프스 산을 오르고 3 내지 5천 미터 높이의 차마고도의 험한 길을 걷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는 과정에서 깊은 사색과 묵상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를 뒤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며 깨닫고 사유의 힘을 키워간다. 유럽이 다른 서구에 비해서 정신적인 수준이 높다고 평가받는 것은 로마 시대부터 철학자들이 많았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유럽인들 스스로 내면을 쌓아가는 이런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유럽을 여행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한국인 여행객들은 가이드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명품 구입이라고 한다. 그들은 명품 구입에 혈안이 되었다고 한다. 명품은 정말 귀하고 좋다. 그런데 그런 명품 가방이나 옷, 장식품 등을 입고 걸치거나 들고 갈 곳이 어디인가? 출퇴근, 사무실에 입고 들고 소지하고 가려고 그러는가? 그런 명품을 즐기는 사람들의 의식과 마음속에 들어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포장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내용물이 수준 이하면 그것은 저급에 불과하다. 사람의 의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TV를 켜면 가장 많이 눈에 보이는 것이 먹방과 노래라고 한다. 또 연애, 다른 사람 흉보기, 연예인들의 말장난 등이 대부분이란다. 지성과 의식, 정신을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의식이 죽어가는가? 또 정치는 어떤가? 제1야당의 당대표가 온갖 범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의 대상이 됐는데도 아직도 버젓이 정당의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유럽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다.
중요 회의에 3분 지각한 차관이 잘못했다고 사표를 냈다. 어떤 총리는 부정한 일에 관련됐다는 의혹으로 총리 자리를 물러났다. 자기 집 가정부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장관직을 물러나는 곳이 유럽이다. 한국은 재판 받는 자, 중대범죄, 의혹자, 전과자도 큰소리치면서 국회의원을 하고 당대표 자리를 뻔뻔하게 유지하는가? 더 가관인 것은 이런 류의 정치인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하니 진정 한국 국민들은 정신이 죽었는가? 그런 광란의 지지자들은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가 궁금하다.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가? 당대표 선거 시에 신성한 주권이 선거권을 돈을 뿌려 매수하고 그렇게 대표로 당선된 사람이 지금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프랑스의 어떤 연구기관인지 참으로 당혹스럽다. 왜 프랑스에 있는가? 그런 자가 버젓이 유럽에 머물고 있다니 말이 당혹스럽다. 한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우쭐해하지만 정치나 사회적 면에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한국은 10대 경제 대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도덕, 양심 등의 선진의식과 정신을 바르게 정립하고 교육하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다. 독일 속담에 늙은 개가 짖으면 사람들은 창문을 열지만 어린 개가 짖으면 창문을 열지 않는다라고 한다. 한 사회나 나라가 어른들의 지혜로운 이들의 충고를 경청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 인간의 기본 도리, 부끄러움, 염치를 모르면 인간으로 취급되기 어렵다. 떡잎부터 정신을 올바르게 훈육해야 반듯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참 이 글을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저도 참 부끄러움이 있고 자괴감이 드네요. 그러나 이분은 한국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간 유럽 기자인데 이분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아마 이런 글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기자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근데 한국에 대해서 애정이 없으면 이런 글도 안 쓸 거예요. 에휴 저것들 말이야. 이거 왜냐면 글 쓰려면 시간이 최소한 몇 시간은 소요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정제돼서 다 문장을 쓰는 거니까. 여기 투자 안 하죠. 아야야야야 그 말도 하지 말아라. 그쪽 보고 오줌도 안 눈다. 이러죠. 근데 한국에 대해서 애정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취재하면서 안타까움도 있고 자기의 또 추억이 묻어나는 곳이고 이왕 내가 특파원 생활하던 한국이 좀 정신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좀 잘 됐으면 또 자기도 자랑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서 몇 년 근무했다. 근데 한국이 완전히 양아치 나라고 후지고 막 이러면은 한국에서 근무한 자체가 쪽팔리는 거야 어디 가서. 그래서 이 애정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다고 보는데 핵심은 그거죠. 한국인들의 정신이죠. 네, 그 정신이 돈은 있는데 이게 졸부근성이라는 거예요. 하기야 한국이 돈 번 게 몇십 년 안 돼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기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벌어서 최근에 부자가 된 건데 그러니까 졸부예요. 근데 유럽 같은 나라는 몇백 년 됐잖아요. 벌써 근대화된 게. 그리고 거기 뭐 귀족 사회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전통과 그 정신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문호들, 그 다음에 대철학자들이 유럽에 뭐 얼마나 많습니까? 대예술가들도 그렇고요. 미국만 해도 미국이 이제 청교도 혁명으로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뿌리는 또 영국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도 벌써 몇백 년이 됐어요. 300년이 됐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됐어요. 그 사이에 선진국을 넘어서 세계 최강대국이 됐잖아요. 저는 일본에서 7년, 미국에서도 6년 조금 넘게 살고 그 선진국에서 14년 이 정도 살았죠. 그리고 뭐 남미에서도 뭐 3년 여행하고 이래서 17년 정도 이렇게 외국에서 살았는데요. 이 선진국은 달래 선진국이 아닙니다. 의식 수준이 선진국이에요. 일본만 하더라도요. 제가 일본 칭찬하면 또 저 새끼 저 친일파다 이러는데 아니 일본 사람들도 그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뭐라 그럴까? 좀 그 약간 우리말로 얘기하면 약간 변태적인 그런 거 집요하고 뭔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은요. 정직하고 그다음에 남 배려하고 그다음에 공중문화 공중도덕 잘 지키고 이런 그 문화가 있어요. 거짓말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 사회에서 도태되고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사람을 또 응원해요. 이재명, 문재인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조국이. 그 사람을 응원하죠. 여기 유럽에서 지금 편지도 그걸 더 이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를 하느냐?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아직도 지지하느냐?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 수준이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 예를 들어서 국민교육헌장을 우리가 낭독하고 새마을운동에서 배우고, 새마을운동이 그 정신교육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학교, 중학교 이럴 때 윤리교육이 도덕 과목이 있었잖아요. 윤리 과목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아이들이 어느 시절부터인가 이 주사파 전교조 교육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애들을 입시 무슨 전쟁의 도구 이렇게 해서 그냥 영어 수학 공식만 듣다 외우고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데가 됐어요. 그리고 잘못된 이념을 주입시키고, 전교조들이 뭐 김일성은 훌륭한 사람, 박정희와 이승만은 나쁜 사람, 독재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영화 같은 것도 보면요, 은연중에 그런 식으로 막 뭐라 합니다. 왜냐하면 좌파들이 뭐 시나리오 작가들, 영화 감독들, PD들이 좌파들이 많아요. 어줍지 않게 그 대학에서 운동권에서 있고 무슨 뭐 학과들, 뭐 철학과, 미학과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좌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영화판, 이제 그런 쪽하고 가까우니까 영화판을 주름 잡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들 보면 주로 좌파 영화가 많아요. 우파 영화는 어쩌다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영화에 세뇌되고, 전교조 선생들에 세뇌되고, 그리고 또 정치권은 뭐 이런 이재명 같은 사람을 계속 응원하게 언론이 막 띄워주고 이러니까 청년들이나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이 젊은이들이 가치관이 뭐냐면, 거짓말이 나쁜 게 아니라 거짓말해도 저렇게 출세하는구나. 이재명 같이 버티면 성공하는구나. 안 버티는 사람 무너지는구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럼 무너지는 게 나아, 버티고 성공하는 게 나아. 단순 논리로 하면 버티고 성공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버텨? 이재명처럼 거짓말하고 우기고 이래도 버티고 성공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은 하나의 수단, 능력 있는 사람, 이재명은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들 돼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그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개딸들 뿐만 아니라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이제 한국 사람 정신이 죽어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유럽 같은데 여기서도 썼지만 조그만 일만 벌어져도 사표낸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만한 일만 벌어져도 사표내는데, 이거는 이재명이가 요만한 일입니까? 어마무시한 일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끝내 우기고, 문재인이, 조국이, 그 밑에 뭐 문재인이 똘마니들, 이재명 똘마니들 하는 짓들 보세요. 흑석 김우겸서부터 정청래, 뭐 안민석이, 뭐 김남국이 가라 하는 것들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똘마니들 우기는 거 보세요. 정성호다 뭐다 우기는 것들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텔레비 나오고, 그 사람들이 한자리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세뇌되는 거예요. 그렇지. 저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 한국의 정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정신교육, 새마을 운동, 그런 국민교육헌장, 뭐 이런 그 교육이 다시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중요한데, 서울시 교육감 내준 거 진짜 통한스럽습니다. 그거 단일화 안 해가지고 세 분 이름 저는 계속 부를 거예요.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이 세 분 우파 교육감 후보 서로 지가 잘났다고 단일화 안 해가지고 조의원 아가리에다 갖다 줬잖아요. 천추의한입니다. 끝까지 저는 이 세 분 외칠 겁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다 교육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교육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전교조에 우리가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지금 고등학생이 10년 후, 20년 후에 주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화예요. 또 전교조한테 세뇌된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문화. 그러면 한국의 정신은 언제나 되살리겠습니까? 아주 먼 얘기가 돼요. 빨리 되살리려면 청소년 교육부터 바꿔야 되는데 정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